가을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작은 시골 마을의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후 2시 점심을 마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그 순간이 한 생명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다. 갑자기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쿵.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곧이어 창문 너머로 검은 연기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 누군가 낙엽을 태우거나 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마침내 한 주민이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 큰일이야. 김할머니 댁에서 불이 났어. 그 외침과 함께 마을의 평온한 오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골목으로 쏟아져 나왔고 연기는 더욱 짙어져 하늘을 가렸다.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며 사람들 앞으로 뛰어나왔다. 김순덕 할머니의 손녀 민지였다. 할머니가 아직 안에 계셔요. 무릎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혼자서는 못 나와요. 민지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마을 파출소의 순찰차가 급히 달려왔다.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며 차문이 열리자 박철민 경위가 침착한 모습으로 내렸다. 그는 15년째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진정하세요. 안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박경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혼자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지가 간절히 호소했다. 박경위는 활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다. 1층 창문에서 오렌지빛 불꽃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연기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함께 온 동료 경찰관이 박경위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안 됩니다. 소방차가 5분 후면 도착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박경위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5분 그 시간이면 그는 불길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95세의 노인이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5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박경위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안전수칙, 위험성, 그리고 거기 있을 한 노인의 생명.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잠바를 벗어 근처 물통에 적신 후 얼굴과 코를 감쌌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거기 계십니다. 형님, 동료가 다시 한번 만류했지만 박경위는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집안은 짙은 연기로 가득했다. 박경위는 허리를 숙이고 벽을 더듬어가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매캐한 연기 때문에 기침이 터져나왔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시야는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목이 쉬어 거칠게 나왔다. 집 안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경위는 그 소리를 따라 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95세 김순덕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미약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다. 괜찮으시다. 이제 나가시죠.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업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연기 때문에 그의 체력은 이미 많이 소모된 상태였다. 연기가 가득한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끝없는 미로 같았다. 숨이 점점 막혀왔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주저앉았다. 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품 안의 할머니에게서 희미한 호흡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박경희에게 마지막 힘을 주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나왔다. 나왔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박경희가 할머니를 안고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렸고 옷은 곳곳이 타 있었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곧바로 달려온 응급차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실어 날랐다. 민지는 박경희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경희는 지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께서 워낙 강하세요.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품 안에서 느껴진 할머니의 생명력이 그에게는 희망으로 느껴졌다. 며칠 후 병원 병실에는 따스한 오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고 건강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목에 작은 붕대를 감은 박경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도 연기를 많이 마셔서 며칠간 치료를 받았지만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문안을 왔다. 이 나이에 이런 인연이. 경찰 양반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뭘 했다고. 할머니께서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제가 더 다행이에요. 박경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우리 가족 모두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창밖으로는 마을 전경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화로운 모습이 다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마을 회관 앞 작은 광장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주민들이 모여 화재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노인분들께 소화기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었다. 박경희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감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용기는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다시 온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그날의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돌보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특히 우리 곁에 어르신들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모두의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저문은 노을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박경희가 함께 걷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아름다운 풍경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구조자와 피구조자의 관계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돌봄의 상징이었다. 어르신들을 지키는 마음, 그것은 곧 세대를 잇는 사랑이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